강원형 일자리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강원도는 민간이 먼저 공장을 짓고 나중에 이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 승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도의원들은 하나같이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캠핑족들이 야영이 금지된 곳까지 찾아들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원어민 교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 등 중소도시는 더욱 심각한데 인구 유출을 우려해 지자체가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에 배정된 국비가 공개됐는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7개 시도 전체 사업비의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너무 적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근 자연 한가운데서 캠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야영장이 아닌 곳을 찾아가서 비박이나 차박 같은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캠핑 명소로 소문난 곳에선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256m, 강원도 평창 청옥산 정상의 드넓은 야생화밭. 여름철 한낮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야영이 금지된 곳이지만 최근 캠핑의 성지로 입소문나면서 동호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차장은 30면, 하지만 주말이면 많게는 수백 대씩 차량이 몰려와 큰 혼잡을 빚습니다. 목은 내려가게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치우고 차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밑에까지. 그럼 경관도 해치거니와. 캠핑객들이 내놓는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다 가져가시고 버리지 말라고 내가 댕기면서 또 혹시라도 또 휴지 하나라도 댕기면 또 댕기면 또 좀 죽고. 본인이 쓴 것만 그대로 봉투 하나에다 이렇게 담아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점점 없어져요. 막 좋은 곳들이. 편의시설을 갖춘 야영장이 아니다 보니 세면과 설거지로 오염된 물은 그대로 버려지고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경우까지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발생한 오수들이 계곡까지 그대로 흘러들어 마을에서 사용하는 간이상 수도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외부 차량의 통행을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군청에 제출했습니다. 계속 평창군에서 방치한다면은 우리 먹는 미탄 면민이 먹는 식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현지인도 자연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캠핑족들의 이기심으로 산과 들은 물론 주민들의 삶까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이번엔 강원형 일자리 사업 후속 보도입니다. 강원도는 민간이 먼저 공장을 짓고 나중에 이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도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언론사 최대 주주가 횡성 이모빌리티 공사를 모두 맡으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 강원도는 민간이 임대 공장을 짓고 다 지으면 강원도가 매입하는 방식을 도의회에 보고했고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이미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를 승인한 의원들은 MBC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 다 몰랐죠. 몰랐는데 그 방송 보고 알았어요. 저도 지금 아침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상식적이지 않죠. 예산을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무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따진 것이라 예산만 승인해 준 거고 당연히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건설위 소속 도의원들은 알고 있었을까? 한 의원은 예산이 다 편성된 뒤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겠다고 집행부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됐던 지난 4월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다른 의원은 예산의 적법성만 논의하지 입찰 등 사업 진행 방식은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각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재산 취득 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원도 담당 국장은 100년 강원 먹거리를 결정하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을 거꾸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산을 승인받은 뒤에야 사업 방향을 도의회에 통보했다는 건데 강원도가 도의회를 기만한 건지 도의회가 강원도에 동조한 건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된 도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채광이 끝난 금속 광산에서 갱내수가 여과 없이 인근 계곡으로 방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드뮴과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갱내수가 무려 2,000톤이나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 전 문을 닫은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아연 광산입니다. 광산 안에서 나온 갱내수가 계곡 하류로 그대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맑았던 계곡물은 거품을 내며 탁한 빛깔로 바뀌었습니다. 광물질 그러니까 하천으로 넘치고 있었죠. 물 색깔은 어때요? 물 색깔은 완전 그 강미 재색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비온 내내 그 하천으로 흘러서 유입이 된 거죠. 갱 내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정화시설로 보낼 수 있는 이 같은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갱내수가 정화시설로 들어가는 유입관 밸브가 열려 있어야 했지만 사고 당시 조절을 잘못해 밸브가 닫혀버렸고 무려 10시간 동안 2,000톤가량의 오염된 갱내수가 계곡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을 한 거니까. 갱내수엔 카드뮴과 비소,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공인기관이 3년 전 하류의 퇴적물을 조사했더니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31배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강미가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라는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생태계의 먹이사슬 등을 통해서 농축이 돼서 또는 그게 과도하게 되면 인체까지. 하지만 관계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학교 원어민 영어 교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중소도시의 학교들은 학교든 학원이든 이 원어민 교사를 학생들이 만나기조차 힘이 든데요. 이런 상황에서 원어민 영어 수업을 개설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들이 미국인 선생님과 영어 학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학교도 학원도 아닌 공공도서관. 원어민 교사가 있는 사설 영어 학원이 없다 보니 이 지역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들도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영어센터로 옵니다. 학원처럼 영어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누고 주 4회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강의료는 무료입니다. 안 그래도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영어로 사교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들 부러워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정규 수업이 시작되지만 화천에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은 자체 예산을 들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면서 인구 유입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서 이곳에서 아이를 길러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영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원주와 태백 등 도내 8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12명에 불과하던 도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2010년 최고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어들어 최근에는 26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2년에 약 30명 정도가 증원된 그러니까 약 300명 정도의 원어민으로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줄어드는 현실 속에 지자체들은 인구 유인 체계 하나로 영어 교육 지원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개 시도 규제자유특구에 올해 국비 지원액을 공개한 가운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에 배정된 사업비가 너무 적다며 강원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은 7개 시도 전체 사업비 286억 원 가운데 19억 3,200만 원을 배정받았고 이에 강원도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확정된 금액이어서 증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7개 시도 규제 자유특구 현장 점검반을 수립하고 각 특구별 진행 상황과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원주 여성민우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오후 아모르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지역 차원의 성평등 이슈를 점검하고 여성민우회가 어떤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토론한 후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원주 여성민우회는 성평등과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생활자치권이 실현되는 지역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포도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씨 없는 삼색포도가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씨 없는 삼색포도는 청향과 블랙스타, 레드 드림 등으로 과실 내 씨가 전혀 없고 당도가 18브릭스 이상인 품종입니다. 특히 미니 포도인 청향은 1kg당 10,000원 선에 거래돼 기존 품종인 캠벨얼리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립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씨 없는 포도 우수 품종 보급을 다양화하고 재배 면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원주 대표 음식 활성화 간담회가 오늘 오후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주 향토음식점 대표들과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원주의 대표 음식인 뽕잎 황태밥과 복숭아 불고기, 추어탕 등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4월부터 대표 음식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주 대표 음식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한상 차림 형식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내 15학급 이하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 과정이 확대 운영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심리학과 교육학, 물리학 등 학생들의 요구가 높은 과목을 개설해 2학기에 10개 과목, 13개 강좌가 운영되며 35개 학교에서 181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교과 교사가 배치되지 않거나 원거리 이동이 불편한 농산 어촌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오는 31일 원주고등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교과별 수업과 평가 기획이 안내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에서도 오는 10월부터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치악산 탐방객은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하면 치악산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도시락을 수령할 수 있고 빈 도시락은 센터에 반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립공원 등에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줄일 뿐 아니라 강원 농산물 활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